네. 네, 고전 산문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천이문이라고 하는 작가가 나와 있는 고전 소설이죠.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한문 단편인데 소설적 경향을 보여서 야단계 소설로도 분류된다. 그러니까 이런 민간에 있던 이야기들이 조금 정제되고 한문으로 쓰이게 되면서 이렇게 분류하게 된 것이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포천에서 전해진 기이한 이야기다라는 뜻이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전반부에는 이제 하륜이라고 들어본 분들이 있을 텐데 조선의 개국공신입니다. 세종 때 영의정을 지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영혼이 지역 사또인 정태화, 여기서는 정공이라고 나오죠. 정태화를 찾아와서 자기 묘를 좀 이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자기 때는 잘 나갔는데 아무래도 영의정까지 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후대에는 쇠락해가지고 영락했다, 쇠락했다. 그래서 좀 이제 후손들이 자기 묘 같은 거 관리를 못하니까 좀 이장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는데 그걸 들어줘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후반부가 이어집니다. 후반부에서는 그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후반부에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청나라 북벌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정태화가 북벌론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하니까 뭐 명분이나 이런 건 다 좋은데 허상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렵다. 좀 어렵지 않겠느냐. 북벌론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과 잘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막상 싸우려고 그러면은 숨어 있는 놈들이 자꾸 거기에서만 그 북벌을 하자고 그러는데 이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어요. 본문 보겠습니다. 정공이 포천 현감으로 부임한 날 조선의 개국공신 하륜의 귀신이 찾아와서 무덤을 좀 돌봐달라고 얘기했고요. 그 정복 정태화죠. 부탁한 바를 신속하게 처리하자 고맙다면서 감사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귀신이 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귀신과의 대담 그리고 귀신이 주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 대담을 어떤 내용을 합니까? 어, 북벌론이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북벌론 이야기는 당대의 현재 진행형이 문제였고 하류는 예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직접 필자가 자신을 앞세워서 북벌론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좀 위험하죠. 시사 문제를 다루는 기분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역사적 인물을 꺼내 와서 그 인물의 입을 통해서 국벌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밝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공이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로 응대하자 하공이 야, 이거 너무 고마운데 갚을 방법이 없다. 근데 엄청난 걸 주죠. 자성의 보답을 두터이 받아 수명이 한 등급 연장자보다 더 오래 살게 될 거다. 자, 그러니까 전공이 또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저도 선생님처럼 죽고 나서 바로 사라지지 않고 남게 되나요? 아, 그거 케바케입니다.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살아서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그릇이 작으면 죽자마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괜찮은 존재라면 죽어서도 넋이 남게 되는데 사또는 그래도 한 100년 정도는 남을 것 같아요. 그 하류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500년. 사람의 사이즈가 좀 다른 거죠. 저승이 조물주 있나요? 신이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대답할 수 없다. 청긴누설이니까 안 된다. 자, 우리 명나라는 큰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어 주었으니 이런 부분들은 보통 명나라에 대한 보은해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뭐 임진왜란이라든가 대국으로서의 어떤 뭐 그런 내용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근데 또 명나라가 이제 청나라에 의해 망하게 되죠.
우리가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거 뭡니까? 이 불법에 대한 생각이죠. 그거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너무 쉽다. 다만 조정의 신하들이 절개를 지키고자 존망을 걸고 최후의 결전을 벌이다가 죽으면 죽어서도 이름이 남고 명예로울 것인데 근데 사실 다들 말로만 그렇게 하지 속으로는 오랑캐 막 무서워하고 실제로 싸우지도 못한다. 자, 그러니까 또 전공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군사 다 모으면 그래도 한 100만 될걸요? 복식도 충분하고 훈련시키면 되죠. 라고 했는데, 뭐 여기에 그 밖에도 뭐 있습니다. 뭐 유민들, 명나라의 유민들과 규합하게 되면 더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또는 아직도 탁상 공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다 탁상 공론이라는 거예요. 천하가 천시와 지리와 인사, 이거 이제 병법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들을 모두 다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러한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넘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어, 청나라의 통치가 300년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천시 산에 가는 천엄의 요새이니까 그거 이길 수가 없다. 요거 지금 지리에서 밀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괜히 덤볐다가 역공당해서 도망가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경자년에 저들은 기병 수천으로 우리 형도 깊숙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더 세졌다. 그때도 너 애들이 너무 세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도 없었는데 지금의 부강함은 그때 비할 바가 아니다. 더 세졌다. 그래서 우리는 진법이나 이런 것도 전략도 한정적이고 장수들도 나약한데 방법이 없다. 너는 오바다.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화의를 고수해야겠습니다. 네, 꼴이 내렸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허황된 논의를 좋아하다가 일 닥치면 겁부터 집어먹는데 다 부질없는 세상이다. 생각이다. 뭐가요? 우пол론이라는 게 부질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고 이제 약간 화제가 바뀌어서 아, 지금 백성에게 해를 끼치고 국정을 좀먹는 것도 진짜 일일이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흔하다. 이거 정말 큰일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지금 보면 종들이 이렇게 있다. 종 하나가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폐단이 생기고 종이 8이라면 폐단이 8개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 아, 안 좋은 애들 나태하고 그런 애들은 내보내고 부지런하고 똑똑한 애들 쓰면 된다. 결국 인재들 이용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역시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훌륭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륜이 야, 이제 나 간다. 예, 이제 가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하륜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또 몸 조심하고 난 이제 가야겠어. 빨리 떠나 보내야 돼. 떠나 보내야지 이제 이건 귀신의 얘기고 그 뒤를 더 캐물을 수 없다는 스토리가 완성이 돼. 여기에서 뭐 더 캐물을 수 있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너 지금 독벌을 반대하는 거냐, 너 지금 조정의 뜻과 어긋나는 거냐 이럴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끊는 거죠. 자, 뭐 전체 서사 구조랑 문답의 구조들이 뒤쪽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왕수제, 취득 용려설.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왕수제는 수제는 천재, 영재, 수제할 때 그 수제고요. 그러니까 훌륭한 젊은 남자를 얘기하는 거지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 근데 이야 왕건의 아버지입니다. 왕건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왕건의 아버지, 왕건이 누구죠? 예, 무슨 고려의 시조.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신이한 기록 중에 하나인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의의가 있느냐 했을 때 또 하나는 이 왕건의 아버지가 결국 용녀, 취득 용녀를 얻었다. 용녀를 얻었다는 것은
글을 얻어서 그의 자손들은 다 용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용의 후손이다.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 이 고려 말, 그러니까 조선 건국 때도 보면 뭐 우왕인가 창왕이 저 신돈 아들이다, 저거 왕족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마지막에 처형될 때 다시 몸에 있는 비늘을 보여주면서 우리 집안, 왕씨 집안은 대대로 용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런 비늘이 있다. 이런 걸로 입증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왕수제. 요거 이제 거타지 설화와 되게 비슷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출중한 용력으로 다른 신기한 존재에게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이라는 게 뭐냐면, 또 나쁘고, 강한 존재를 잡는데 협력하는 거죠. 자, 상사가 일행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엔 바람 한 점 없고, 바다엔 파도 하나 없는데, 사흘 동안이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이거 어떡합니까? 아, 이거 해신이 우리 가지고 장난하는 건데, 이거 정성을 다해 기도 올려서 길을 찾아갑시다. 기도로 해결을 해본다. 그런 얘기죠. 근데, 목욕 제기하고 제문을 지어서 구한 뒤 제물을 갖추어서 제사를 지어봤다. 근데 별 소용이 없어요. 제사 지내는 별 방법이 없어. 이 답이 없네요. 어떡하지? 할 때 왕수제가 얘기합니다. 아,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조금 부정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부정한 사람 제끼고 치워버리고, 맞아? 음, 이런 부정한 사람을 놓고 가면은 막 보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기가 막힌 방법처럼 보이긴 하는데 과연 그런가?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겠냐? 위도수의 옷깃을 잡고 희신에게 구하면 됩니다. 옷깃에 이름을 써서 바다에 던지고 갈 수 없는 사람은 옷을 물 위에 띄어서 가라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험한 뜻을 보여주시면 마땅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사람만 이제 이름 써 있는 옷자락이 물에 뜰 거고 그 사람 두고 가면 된다. 어찌 보면 되게 잔인하죠. 음. 역시 근데 롤스가 옳았습니다. 무지의 베일. 근데 왕수제 것만 가라앉지 않아. 결국 왕수제. 무슨 생각? 네 옷만 남았는데 너가 그 부정한 사람이네? 방법 없죠? 아, 맞네요. 원래 중국 수도의 모습을 좀 보고 내 마음을 좀 달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할 수 없죠, 뭐. 음. 뭐 다들 행복하세요. 이렇게 쿨한 모습, 살신성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그런데 이대로 끝났으면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겠죠? 왕수제는 가까운 섬에다가 이제 다 동료들이 데려다 주고요. 거기 갔더니 어떤 노인이 왔습니다. 노인이 자기 고백을 해. 뭐냐면 나는 서해 용왕의 아들이다. 근데 여기에 산지 100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3000년 묵은 구미호가 달려들어가지고 나 여기 좀 버티기가 힘들다. 그래서 말하자면 너를 스카우트하려고 데려왔는데 이 귀신 같은 팔솜씨를 좀 빌렸으면 싶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왕수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은 바로 팔솜씨구나. 저는 속세에 천한 사람이고 당신은 용궁의 서해 용왕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존재인데 나같이 뭐 대단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이 사람 다 알고 왔어요. 알고 스카우트 했겠죠? 예, 겸손이 좀 지나치네. 근데 활도 없고 화살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걱정 마. 왜냐면 내가 다 준비를 했어. 다 준비를 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자, 그래서 수재는 잠에 골아떨어져서 날이 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렸는데 이거 누가 오는 소리다? 바로 그 구미호가 오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음악 소리 뭐죠? 이게 바로 구미호지다. 아니, 음악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자,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왕수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데 나쁜 사람이라고 요괴라고 그럴 리 없다. 에이, 그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처럼 아름다운 얼굴과 배처럼 고운 자태에서 온갖 교태가 피어나서 마음이 막 흔들려 버립니다. 진짜 저게 다 여우라고요? 맞다니까. 아니, 근데 저거 내가 활로 쏴서 일단 빨리 쏠게요. 안 돼, 안 돼. 지금은 안 되고, 나랑 싸울 때 그때 뭘 해야 되냐? 참, 그때 저 요물도 싸우느라 급할 테니까 그때 노려야 된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또 얼굴이 너무 예쁜 거야. 아, 저건 사람이다. 이렇게 예쁠 수가 있냐. 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이런 인간적인 변목. 예.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쏠 수 있겠느냐. 즉, 인본주의. 그런 생각이 있고, 인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용왕의 아들만 좀 사람 잘못 봐가지고 문제가 된 거지. 야, 여기 보면 뭐 말하기 방식이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어, 선지로 넣기가 좋죠, 선지. 음. 그러니까, 뭐, 많이들 아실 텐데, 그리고 직접 한 말 말고 그것에 대한 설명들로 선지를 구성하는 게 좋죠. 이것만 끝에 살짝씩 바꿔주면 되니까요. 자, 태조 왕건의 아버지 얘기, 지금 왕수제 얘기였는데, 작제 건설하는 또 할아버지 이야기. 다 보면 용과 어떤 관련성이 있다. 이게 이제 컨셉이었던 모양. 자, 다음은 서해 부르기라고 하는 작품. 요거는 대표적인 어떤 혼례에 대한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인데, 단순히 그냥 좋다, 사랑한다, 뭐 요걸 넘어서서 혼사 장애, 그러니까 혼례를 막는 혼사 장애 모티프가 있고, 그 혼사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있습니다. 이럭저럭 3년이 지났을 때, 지금 3년이 지난 건 뭘 기준으로 3년이 지났냐면, 유연이라고 하는 남주가 되게 아름답게 예쁘게 생긴 남주예요. 약간 이소년 스타일. 최씨한테 이렇게 반했단 말이지. 최월혜라고 하는. 그래서 둘이 또 이제 뭐 결혼하기로 했어. 원래 근데 인척 관계라서 결혼 안 됐는데 상사병으로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혼시켰어요. 시키는데 도적이 나타나서 최씨 납치하고요. 근데 약간 매너 있는 도적이에요. 나 10년 동안, 10년 안에 내가 부인 찾는다고 뛰쳐나갔는데, 이 도적도 역시 10년, 내가 10년 동안 도전한다 이런 생각으로 10년 동안 최월혜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납치된 지 3년 됐고요. 유생은 지금 뭐 하고 있었냐? 3년째 쫓아다니면서 이번에는 여승의 옷차림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유생이 배에서 내려서 깊이 들어가 보니 인간은 없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왔는데요. 여기가 뭐냐? 바로 서해무릉입니다. 서해무릉, 어디선가 들은 듯한 이름이죠? 왜 그러냐? 무릉도 여기가 또 진짜 아름답고 그런 곳인 거야.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곳이야. 그런데 진짜로 약간 미소년 캐릭이었는지 마을 사람들이 보면서 여기에 누가 오는 것도 신기한데, 여승인 것도 신기한데, 그 여승이 또 너무너무 아름다워.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뭐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가냘픈가? 그래서 좀 뭐 아름다운 경치 구경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뭡니까? 서해무릉이란 데예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아, 그래요. 그리고 인심도 되게 좋아. 도적이 이 정도면 선역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 양식을 주는 사람이 많아서 막 바람이 무거울 정도. 그러다가 꿈에 한 노승이 나타나서 내가 금산사의 부처인데, 야,
니네 진짜 하늘이 감동했다. 내가 도와줄게. 내일 옷이 한낮이죠. 여승이 밖에 있을 것이야. 지금 이 누구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꿈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살고 있던 최 씨의 꿈인 거죠. 여승이 온 시점에 지금 최 씨의 꿈에 나타나서 요 금산사의 부처가 조언을 해줍니다. 조력자죠. 그런데 정오무렵의 개선이 이 사람도 이제 최열애랑 같은 처지예요. 그 중에서 지금 시니어를 맡고 있는 아주 훌륭한 시니어입니다. 아, 여승이 이렇게 왔는데 너무 예뻐요. 신기해요. 우리 아가씨와 비슷할 정도로 예쁩니다. 역시 미모죠. 개선이 은근히 권하면서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어차피 여성은 내당에 들어와도 같은 여자니까 상관없잖아요.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여성의 얼굴 보니까 뭐다? 남편이. 그런데 이제 한 3년 고생하니까 이게 미모가 엄청나다고는 했는데, 예전 미모 같진 않아. 고생을 해가지고. 또 자기 때문이라 너무 슬픈 거지. 자, 그러다가 그 장군, 최씨를 납치했던 장군하고 그 여성 변장을 한 유생하고 좀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데 장군이 촉이 좋아. 그래서 이거 좀 수상한데? 그래서 여성도 내쫓고요. 그래서 유생은 어디에 가느냐? 여기 웬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뭘 해요? 좀 머물게 되는 거죠. 마침 또 거기는 장군 집에 뒷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고요. 대책이 따로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음, 그 와중에 지금 정부인, 누구냐면, 아까 그 장군의 어머니세요. 제 자식이 오히려 소절을 핍박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소절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거다. 강제로 이제 굴복시키거나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 조만간은 그러니까 이건 어머니가 미리 선수를 친 거죠. 왜냐하면 지금 3년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시시가 다 듣고 너무 놀라면서도 수치스러워서 귀를 씻으려고 했고 그러다 대답을 했대요. 안 돼.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기세를 보니까 어머니는, 정부인은, 좀 쉽지 않겠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진짜 이런 수치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와, 진짜 빨리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유생의 정성, 유생이 지금 3년째 고생하면서 자기를 만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대로 죽으면 안 됐어. 그러다가 또 갑자기 꿈에 여승이 나타났는데 이 여승은 유생이 아닙니다. 나는 금수사의 부처로다. 그러니까 모습을 바꿔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와주고 있죠. 뒷지아비의 정성에 감동해서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지금 밖에 있으니까 달아날 기약을 좀 정해봐라. 전에도 한번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만나게 되었잖아요. 당연히 믿어야지.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은 듣고 나왔는데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냥 크게 외친 거죠. 음, 제발 벗어날 숨을 여기에서 벗어날 계책을 가르쳐 주고 유생과 저의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최 씨가 하늘에 애원한 이 소리가 마침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또 거기다 대고 여보 나야 이러면 또 위험하니까 낭자가 옛 정인을 아직도 그리워하면 만날 기약을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또 날짜 맞춰서 같이 도망가게 되었다는 얘기. 되게 다양하게 옛날 이야기에 많이 나오는 혼사장의 모티프의 하나였습니다. 여기 보면 캐릭터들 재밌죠. 왜냐하면 유연이라고 하는 남주가 진짜 미소년 캐릭터고 장군이 위압적이고 강한 마초 캐릭터. 그런데 여성 주인공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의지가 있는 그런 모습. 물론 유연이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외형상 그냥 좀 아름다운 미소년 캐릭터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반시전. 배터리가 많지 않아서 반시전까지 하고 끊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감의 세 형제와 그 아내들 간의 갈등. 그러니까 대표적인 like, 뭐야? 그,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약간 더 스케일이 커요. 왜냐하면 배경 자체가 뭐 중국인 건 비슷한데 이게 또 형제들이 있어. 가문 소설이 좀 확장판으로 가면 여러 형제들이 각자의 부인들을 있고 그 부인들끼리 서 싸우고 이러거든. 여기에서는 이제 반 씨와 시어머니 양부인이 이제 선역입니다. 반 씨는 이제 첫째 위윤의 이제 아내죠. 여기에서 굉장히 나쁜 캐릭터 나오는 게 이 둘째랑 둘째. 그 중간에 원래 전체 스토리에서는 반 씨가 뭐 자살하고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나 죽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두 동서가 굉장히 나쁘고 시어머니 양 씨는 반 씨의 진심을 알고 나머지 며느리들을 꾸짖고 하는데요. 서로 이별할세. 지금 두 며느리를 꾸짖어서 맹 씨와 최 씨가 서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 반씨 참소를 어찌 견디려. 저 반씨가 시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괴롭힘 당한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도 뭐 그런 줄 아는데, 아니, 근데 뭐 시어머니가 있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하지만 해결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최 씨가 백이 있어.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가 좌승상 체형이라서 고위공직자. 권세가 어마어마해. 근데 딸 바보, 그딸 말만 듣고 이렇게 하면 이건 딸 바보가 아니라 딸 병신이죠. 내 사람을 잘 살피지 못해서 무식한 집에 딸을 출가시켰다가 이렇게 고생을 하니 이건 너무 열받는다. 그래서 누명을 씌우는 거죠. 자, 하지만 황제는 위윤, 그러니까 반시의 남편의 재주를 깊게 여겨서 예부상서를 시키니 이 상서가 감사한다고 돌아왔으나 고향 소식을 알지 못해서 부모님께 문안드리고 싶은 이 조자 이글자 의심이 있어. 예필로 이르되 최원의 상소를 보니까 숙부가 병부상서로 성총을 가려서 얘가 좀 제대로 공직 생활을 못하고 있다. 얘네들을 빨리 참하여 이 부부를 빨리 죽여서 심신을 안정케 하여지이다. 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음. 자, 상소를 보시고 아주 화가 나면서 위유는 훌륭한 애다.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형제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채영 그러니까 최씨 아버지가 이거 아니다. 얘네 잘못된 애들이다. 할 수 없이 위유는 유배를 가고 참 유배죠. 간혹은 정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화제를 바꾸는 이야기 화설 또는 화설 그런 말을 쓰기도 하죠. 최 씨는 흥이 스승을 얻어 글을 배운다 돼. 이 흥이라는 아이구나. 기이한 성관이 밤마다 임한담을 듣고 이건 잘못됐다.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반시무저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이제 충렬전에서 도망갈 시간에 알람처럼 조력자가 나타나. 어디에? 빨리 도망쳐야 된다. 왜 잠을 자고 있다.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거
이거, 아무래도 이거 할머니의 훈령인 것 같다. 우리 빨리 도망쳐야 된다. 그래서 진짜 도망칩니다. 좀 지나고 나니까 폭발이 일어나고 불이 나서 저 있었으면 죽었겠구나 싶은 거죠. 자, 천지가 아득해서 갈 길이 무요연하고 기력이 점점 쇠진하니까 어떻게 하냐 막막할 때 또 다른 조력자가 나타나서 어디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냐,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느냐 하는데 아닙니다. 내일은 갈 길 가십시오. 아니, 갈 길 가라고 그러면 좀 저기 허지란 얘기잖아.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노인이 그 반 씨의 아들을 보면서 에이, 많이 놀랐네. 힘들겠구나. 야, 이것 좀 먹어봐. 먹었더니 정신이 탁 나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신령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양부인의 청을 듣고 그대를 봤다. 근데 양부인이 누구냐면 이미 돌아가신 그 시어머니. 아까 그 정의 구현하고 그랬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반 씨를 도와주거나 반 씨를 구제해 줄 사람 없이 반 씨 모유자가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된 거죠. 친정이 비록 가깝게 지내나 이 상태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너무 죄송스럽고 민망하고 그런 거죠. 하지만 아들이 위로해서 왜가 반부를 찾아가니 유부인이 여아를 보고 크게 반기며 얘가 벌써 이렇게 컸니? 근데 반공과 위상서가 원찬됨이 슬퍼서 친정엄마가 반씨가 서로 위로하더라. 이게 반시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선악의 구도가 비교적 분명하고 조력자들이 제때제때 잘 나오는데요. 음모 모티프라고 하는 게 있죠. 로망을 실현하기 위한 음모 실행입니다. 음모가 실행되면 당연히 이제 긴장감이 올라가죠. 근데 그게 좌절되거나 음모의 실현이 좌절되거나 지연되면 좀 더 이완. 결국은 노고에 따라서 이제 천벌을 받거나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뒤에 차례차례 올리고 하겠습니다.